매주 화요일 또 책 소개해받고 있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베스트셀러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거 어떤 책입니까? 자, 하버드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은 다른 하버드생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투자자 집단인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버드는 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최고 교육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블랙 다이아몬드와 같이 한 분야에 깊게 빠져드는 집단을 지켜보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공의 공식을 알려주죠. 재밌네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것이 또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인데 일단 그 저자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저자 정주영은 10년간 괴롭혔던 난독증을 극복하고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편견에 맞서서 개인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예술 영화를 제작하여 제20회 인디 포럼 영화제에 출품한 아플 심리학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단편 신작선으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교실 뒤에서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다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난독증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과 과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수능 7등급이었던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최종 합격할 만큼 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저자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잘못된 사회적 신호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이 하나의 질문을 10여 년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지은 책으로는 3개월 12kg 살 빼주는 살잡이 까망총 그리고 나는 고작 30이다가 있습니다. 책 쓴 게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예, 다양합니다. 그래요. 자, 앞에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성공의 공식, 뭐 어떻게 공식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책의 성공의 공식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 차단과 몰입입니다. 책 속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교실에 밀려난 학생들을 노력의 부존으로 판단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의 신호에 주목합니다. 그들이 관찰할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난이도 문제를 의욕적으로 풀려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은 풀 수 없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력과 무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하고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은 좀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1995년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은 특별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의 신호들을 차단하자 성적이 상위권까지 올라간 것이죠. 학생들이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사고력이 뛰어난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일상처럼 받았던 교사들의 무시, 은연중에 있었던 동료 학생들의 집단적 무시, 그리고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한 신호들을 차단시켰을 뿐인데 교실 뒷자리의 학생들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스틸이 최초로 발견한 이 현상에서 더 이상 인상적인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자신의 유전자나 부모의 직업 또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따위를 꼬치꼬치 깨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요.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차단한다. 이건 또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자, 이거에 관한 실험도 나오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마가렛 슈이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을 향한 성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우월함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위권 학생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중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치르게 하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슈의 연구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중위권 학생들이 가지는 열등감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연료로 쓰여진다는 점이죠.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의지보다 의지를 만드는 긍정적 신호들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준 점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뭐 평소에 좀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친구들은 신호를 차단하는 게 좋고요. 또 그 반대인 친구들은 뭔가 좀 잘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좋다는 것인데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또 화두로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책 속에서 사례를 들어서 보면요. 어떤 학생이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를 파고들었던 교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일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버드생 학생이 어디서 배운 지식들을 얼마나 내놓는가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편의 논문이 쌓일수록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어디 학교 출신인가, 어느 정도 화려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가 보다는 한 분야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 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례,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사례는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인류의 역사는 산업혁명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산업혁명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발명은 바로 증기기관이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 자체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나 우수의 대학교에 다니는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을 제임스 와트로 알고 있는데 그는 증기기관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발명가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토머스 뉴커먼이었습니다. 영국 데번주 다트머스 태생으로 그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 그냥 대장간의 직공이었습니다. 그는 17세기 말 영국에서 광산의 배수 문제가 크게 다루어져 10년 가까이 노고를 치른 뒤 그는 겨우 뉴커먼 기관이라는 증기기관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증기기관을 완성했죠. 그래요. 자, 몰입을 설명한 또 다른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2.5cm의 발견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 맥캐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마차를 가지고 운송하는 도중에 도로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48,000km에 달하는 도로를 전부 가서 확인을 하고 내린 결론이 도로에 까는 돌은 2.5c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도로를 만드는 공무원과 도로 건설 전문가들은 그 밑바닥에 까는 돌은 2m짜리 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많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캐덤의 이론을 당해내지 못하죠. 그 이유는 모든 도로의 상황에 맞는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캐덤의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데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좋은 집안이나 머리 혹은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몰입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새로운 공식을 찾아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온 성공의 공식들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호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내가 가진 능력이 안 되면 주변의 나쁜 신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자꾸 나쁜 신호를 보내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몰입의 경우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은 경우의 수를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속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몰입을 해선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차단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성공 공식입니다. 네. 저희 책을 보고 좀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불뜻 들더라고. 제목을 출판사에서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제는 신호를 차단하고 깊게 몰입하라가 아마 원제목 같은데 와닿지 않네요. 와닿지가 않죠. 네. 그런데 책 제목을 판매에 좋게 짓다 보니 하버드 상위 1% 비밀로 진 것 같습니다. 제 책도 제목을 출판사에 다 지어줬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하버드 상위 1% 이야기보다는 공부를 못해도 신호를 차단하면 몰입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능력보다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상황이 좀 균형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